오늘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이재명 상임 고문도 왔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여야뿐만 아니라 당정 핵심 인사들 다들 총출동했습니다. 어쨌든 5.18 기념식,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까지 이게 협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모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계파의 결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추모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진영과 지역과 이념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에 대한 존경심을 이번에 추모하기 위해서 다 집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민주당 진영의 인사들이 모인 것은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로 이번에 좀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징적인 예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사진도 찍어주셨어요, 오찬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제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런 추도식, 추모식 이런 것들을 민주당 쪽에서 정치에,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정신을 제대로 좀 이어받고 지키는 그런 민주당이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신을 잇는 것이 진정한 추도식이다. 어쨌든 정치공학적으로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후보들의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사실은 갑자기 우리 사회가 보수적으로 많이 변했다기보다는 진보적인 유권자가 많이 이렇게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번은 그래서 지방선거 반격의 원점으로 삼자, 이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긴 해요. 민주당의 바람이겠죠. 바람인데 그 바람이 얼마나 잘 실현이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는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갔었고요, 지금까지. 근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 가고 난 다음에 임기 중에 안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민주당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든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집권을 했던 거잖아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집권하고 난 다음에 여당의 위치가 됐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고 뭔가 세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안 갔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입장이 완전히 뒤집어진 상황이 됐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했다고 하면 이제 또 분위기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권 재창출에 결국은 실패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모이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민주당 속마음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지지자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민주당에 실망하고 투표하지 않는 지지자들도 다시 한번 바라봐 줬으면 하는 마음들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추도식에 참석한 건 아닐 거고요. 결국 추도식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회고하고 다시 기억함으로 인해서 투표장으로 갈 여지는 있다.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질과 전략이 좀 거기에 대한 진단이 다르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름이 좀 있는 부분들은 정치 보복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냈는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과 수사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입장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가 누구든 위법한 일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고 입증 책임도 갖겠지만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원론적인 얘기이기도 할 것이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 보입니다. 정치 보복인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전임 정권자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냐,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 전개 과정을 좀 지켜보시자고요. 없는 것까지 좀 탈탈 털어가지고 계속해서 소환하겠다, 기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차분한 수사가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봉화마을 가서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과연 노무현 정신대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행해왔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왔느냐, 그것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특권, 반칙, 그런 거 다 거부하겠다는 거였죠. 지역주의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노무현 정신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민주당 이런 정신 지켜왔습니까? 자신들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정부 여당을 공격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노무현 정신을 지키지 못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지 처절한 반성부터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 이재명 후보 저기 가서 거의 선거 유세하듯이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난 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얘기를 저렇게 가감없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번 추도식을 자기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께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정부 내에서 특권과 반칙,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신이 있지 못했다. 이거 민주당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이제 86그룹이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들이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그 특권과 반칙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보니까요, 더 특권과 반칙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이걸 좀 묻고 싶고요.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우려할 수 있어요.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거에 한 희생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 검수 완판이라는 표현까지 들을 정도로 검사 출신, 수사관 출신들이 청와대에 줄줄이 다 들어가고요. 핵심 요직의 대부분을 다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다가 민정수석도 없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또 검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놓였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냐, 검찰 인사를 보니까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 힘들게 왔는데 다시 되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충분히 나올 법하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관련되어 있는 수사라든가 이런 모습들하고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까 봐 좀 걱정됩니다, 저는. 네, 장 교수님 말대로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